자, 딩딩 Q&A 그럼 첫 번째부터 좀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질문 뭐죠? 예. 첫 번째 질문 주십시오. 지금 떴어요. 예. 자, 첫 번째 있구나. 질문. 예, 첫 번째 자, 질문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예. 제일 예. 경제학자분들이 골머리 앓는 거죠. 네, 그러시면서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네.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막 어떻게 보면 처방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이게 몸은 굉장히 아픈데 이것만 딱 그 해결하는 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간단히 준비했죠. 네. 그래프를 좀 준비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내려놓고 이건가요? 예. 스태그플레이 설명 자료. 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근데 저희가 좀 많이 설명하긴 했는데 네. 요거는 좀 양 총장이 또 경제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는 아니고 어쨌든 딩딩 이제 대학 내에서. 네. 예. 이 경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 상승이 일단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경기. 음. 근데 불경기가 굉장히 또 어려움인데 음. 스태그플레이션 간단합니다. 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왔다.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과 생산 이게 많이 보던 수요 공급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AS 커브라고 나와 있지만 일단 가격이 오르면 물건 만드는 분들은 물건이 잘 팔리면 당연히 물건 더 만들려고 했죠. 네. 더 만들지.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생산량은 늘어난다. 네. 이런 걸 표현한 거고.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이제 저희가 직관적이에요. 가격이 비싸지면 사실 사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니 뭐 떡볶이 2만 원이면 안 사 먹지. 안 사먹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걸 이제 표현한 거고. 사실 이제 그래서 고전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게 두 개의 곡선, 그러니까 직선이 만나는 요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네. 이제 생산량, 소득이 이제 결정이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물가와 소득 수준은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 충격이 오면 네. 자 여기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오르면 수요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사실 소득도 같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 공급 곡선이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올라갈 때는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줄어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른다. 그렇죠. 예, 월급은 오히려 그래프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프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 이런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를 좀 해줄까요? 예, 그 올라가는 원인이 대부분 보면 공급 가격에 따른 충격이거든요.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밀수출이 잘 안 돼가지고 밀값이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제 저희가 공급 충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중 갈등 때문에 뭐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물건이 빨리빨리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엠마님이 질문. 그럼 저 교차점에서 리더의 방향성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흐름에 맡기고 대응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좀 철학적이면서도 네. 좀 전곡을 찌르는 질문 같긴 해요. 네. 이럴 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질문 같기도 그렇죠. 한데.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잖아요. 한국은행 오늘 뭐 했습니까? 금리 올렸죠. 금리 올렸죠. 금리 올린다는 건 뭐냐?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물가를 잡게 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위축되겠죠. 더 죽지. 근데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경제를 운용해 갈 것인가는 어떤 쪽에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느냐라는 걸 봤을 때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를 잡는데 물론 기관의 목표가 그런 물가 안정이기도 하지만 물가를 잡는데 일단 방점을 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KDI 보고서 등을 통해서 정부 입장은 야 너무 빨리 올리면 경기 다 죽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려를 나타낸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자영업자분들 많이 어려워지니까 추가 경정 예산, 뭐 돈을 더 풀고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데 네. 여기서 돈을 풀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네, 돈을 풀면 이제 총수요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돈을 풀면은 수요 곡선이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네. 물가가 요 정도였던 게 3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로 저희가 간단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개념이 뭔지를 좀 살펴봤고 네. 좀 궁금증이 있다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블비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자재 공급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경우가 또 언제 있었냐 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과거에 이런 경우가 언제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네. 잠시만요. 이게 요거를 끄고 해야 되겠군요. 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사람들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여기 준비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자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가까운 예는 오일 쇼크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보면은 1974년, 80년 한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은 교과서로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의 실증 자료에서는 사실 70년대의 그래프들을 보고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 다시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전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없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물류 혁신으로 인해서 뭐 아마존 효과라든지 뭐 물건이 빠르게 공급되니까 뭐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랄지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물건값이 싸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게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이것만 보고 보면 지금 상황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지금 여길 보면은 이 파란색이 물가거든요. 네. 물가가 이렇게 치솟을 때 이 빨간색의 그 소득은 확 줄잖아요. 근데 물론 이때는 제일 심할 때잖아요. 이 끝이.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가 얼마입니까, 미국이? 미국이 계속 8% CPI 같은 경우는 8% 8이면 요쯤 와 있는 거야, 지금. 네, 예. 그리고 지금 성장률은 한 3%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여기야 딱.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럼 이대로 만약에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고 치면 네. 사실은 앞으로 한 몇 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사실 또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작년 말에만 해도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류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배달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이거 배달만 잘 되면 금방 풀릴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그게 이제 IMF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돌이켜 보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맞은 거죠. 장기화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곰돌이님께서 벌써 힘든데 이제 스타트 라인이라뇨 점점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맞는지 아닌지 네. 확인해 보려고 네. 직접 우리 IMF에 또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IMF 취재 후기 좀 잠깐 전해주세요. 그때 작년 10월쯤에 이제 IMF에 이제 이창용 메일을 보냈죠. 메일 보냈습니다. 이창용 아태 국장님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한국은행 지금 통제가 한국은행 되셨어요. 통제 우리가 되셨어. 그 전에 취재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 이제 어떻게 연락처를 교환 받고 이제 1시간 좀 넘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기에는 약간 이르다. 왜냐하면 네. 한국이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네. 뭐 그래도 소득 벌이가 심심치 않으니 네. 이 정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사실. 얘기했던 그 정확한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아예 이제 공급발 충격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인 물류의 어떤 디스럽션, 그러니까 약간 물류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기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잠깐 차 막히듯이 그렇죠. 잠깐 네. 지나면 돼 이랬는데 네, 근데 그게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장기화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렇게 고속도로에 사고 나면은 레카차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레카차가 안 와.
전쟁 때문에 뭐 전쟁 이런 때문에. 상황이 지금 계속 되면서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가 지옥이 되는 거지. 이 그래프대로 예.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일단 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어제짠가요? 하여튼 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도 좀 들어간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요 네. 전경련이에요. 그쵸, 과거에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성격이 분명히 그렇죠. 이제 있어요. 그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들의 입장은 입장대로, 근데 결국은 또 노동시장 유연화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이 맺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을 지키거나 이런 어떤 겨울을 이겨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또 뭘 준비했습니까? 딩딩 경제 투자 특강 네. 6강을 준비해서 업로드 이미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딩딩 대학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이제 1강부터 한 6강까지 쭉 보시면 아까 인플레이션의 기본 개념부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MBC 뉴스 채널에 한 1000분 이상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MBC 채널에도 거의 200명 안팎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시청하고 계신데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댓글 소통은 딩딩 대학에서 여기서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맥락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여기로 와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 바로바로 네. 해소하고 가도록 하죠. 엠마님이 쌀은 건들지 맙시다. 밥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밥순이 얘기하셨는데 이건 못 참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최대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출을 금지하니까 갑자기 수출이 안 되니까 밀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나온 게 저도 오랜만에 들었지만 뭐 식량 자급률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20% 아래로 밑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막연하게 올리는 게 중요한 건지 이 어떻게 보면 수입선을 다시 다변화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죠. 논란이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은 또 계속 우리 딩딩 대학은 또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네. 좀 같이 함께 지켜보고요. 네.